이 다듬는 작업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다 동일합니다. 게이트 제거하고 그 다음 찌꺼기, 뒷느러미 같은 거 제거하고 다듬을 부분들, 부품 표면 정리 이런 것들을 싹 일단 해줍니다. 전체자. 자, 이 도색 집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이 제일 큰 거, 그 다음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요 사이즈,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. 얍실하게 생긴 거. 이렇게 큰 거는 보통 큰 바디나 뭐 큰 물건들 이걸로 조금 힘이 붙일 때 큰 거를 쓰면 되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많이 쓰는 거고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, 이걸로 집기 힘든 경우 있죠.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잡아야 될, 뭐 이런 사이 이렇게 끼운다든지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집게도 있습니다. 이렇게 같은 색깔인데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미리 그냥 조립을 해가지고 같은 색깔로 다 도색해버리면 되겠죠. 따로따로 도색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, 그죠? 이거 무수지 접착제는 많이 바른다고 더 잘 붙는 게 아니거든요. 딱 빼가지고 적셔서 빼서 이 벽에 두세 번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. 다 틀어내고 해도 충분히 많은 양이 묻거든요. 요 정도 해가지고 살짝만 찍어도 싹 스며들면서 충분히 다 붙습니다. 절대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거 저 접착제 자체가 이 플라스틱을 녹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리면 많이 녹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옆에가 막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집게를 이제 어디에 집어야 될지 모르겠을 경우는 이렇게 어디에 꼽히는 부품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.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꼽히거든요. 그럼 이거를 집게를 여기 끝에 집으면 되겠죠. 자, 요 꼬지형 스펀지의 경우는 일반 이 그냥 스티로폼 스펀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. 보시면 좀 재질이 다릅니다. 이게 아주 빡빡합니다. 이 한 장이면 거의 한 10년은 쓸 겁니다. 꼽았다 뺐다 해도 자국이 안 보이거든요. 이게 지금 수천 번 꼽았는데 자국이 안 보이죠. 이게 EPE 스펀지, 스펀지가 아니고 EPE 스티로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옵니다. 이걸로 구입을 하시면 모형 접을 때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부품을 다 다듬었으면 이제 요 스케일 모형 같은 경우는 뒤에 기본 색상이 표기가 돼 있다 그랬죠. 돼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MC401 이 부품은 401로 칠하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럼 401 뒤에 요 매뉴얼 뒤쪽에 보면 지금 잘라놨는데 보기 쉽게 이렇게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. 401 같으면 글로스 블랙이죠. 유광 블랙. 일단 기본적인 지정 색깔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매뉴얼대로 일단 기본적인 거 칠하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부위는 이제 실자 사진 참고해서 칠해 주시면 됩니다. 일단 기본 스페이스 작업하고 그 다음 본도색 올리고 똑같습니다. 이 하체 부품들의 경우는 아주 단순합니다. 거의 다 블랙이거든요. 그렇죠. 블랙하고 실버 그 두 개밖에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렇죠. 방열판 같은 이런 부분들은 뭐 은색, 실버가 돼 있고,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요 매뉴얼 상에도 지금 유광 블랙으로 돼 있거든요. 이게 하체가 유광 블랙을 다 올리고 어차피 실버를 올리려면 밑에 유광 블랙이 깔려야 되죠. 일단은 유광 블랙을 전부 다 올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버 올릴 것들을 골라서 실버 올리고 마스킹해서 색깔 바꿀 것들은 스프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스프링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. 마스킹해서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실버 몇 군데 섞이는 거 마스킹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
이 상태에서 이 안에 스프링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거든요. 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붓질 안 하고 일단 요 밑에 쪽을 은색 부분을 다시 마스킹을 하고 여기에 지금 노란색을 칠해 전체 노란색을 한번 칠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까만색 위에 노란색을 칠하면 색깔이 안 나오죠.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한번 칠하고 이 일이 많습니다. 이게 흰색으로 한번 칠하고 그 위에 노란색을 칠하고 그럼 이게 전부 다 노랗게 되죠. 스프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까맣게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나도 헷갈리네. 노란색을 칠하고 그 다음 에나멜로 요 사이사이는 까만색이 돼야 되죠. 또 붓으로, 그거는 붓으로 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네요. 사이사이를 에나멜 붓으로 칠해주고 까만색을 좀 삐져나오겠죠. 이게 그러면 닦아주면 되겠죠. 위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최선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막 이렇게 라인을 끊는 마스킹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쓸 때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라인으로 마스킹 다 잡고 나머지 공간들을 메꿔야 될 때 그럴 때 있죠. 그럴 때 비싼 이 타미야거나 이런 걸로 하기는 좀 아깝죠. 이게 이래 싼 것들 저가형들 있거든요. 두껍게 막 많이 파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나머지 막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런 거는. 자, 이거는 이제 에나멜 도료입니다. 타미야 에나멜 도료. 에나멜 도료도 유광, 무광, 뭐 색깔별로 다 있거든요. 에나멜 도료의 주 용도는 이제 붓으로 이렇게 붓질해서 쓸 때 조금씩 찍어가지고 소량 쓸 때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워싱할 때 에나멜 신너로 1대1 정도로 희석해가지고 지금 그 휠 할 때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거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쑤시개를 한 개 준비해가지고 저 밑에 많이 깔아앉아 있습니다. 이것도 아주 뻑뻑하거든요. 충분히 젖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푹 담가서 쓰면 여기 다 묻겠죠 주변에. 그래서 이 에나멜 소량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젖어 가지고 이 이쑤시개를 들어 올려 가지고 이 끝에 그냥 살짝 찍어서 여기 묻혀서 이렇게 사용합니다. 그럼 붓도 깨끗하게 쓸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요거까지 했으니까 이걸 벗겨 보면 야, 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잘 안 보입니다. 이거 어디가 끝입니까 이거? 끼면 요렇게 돼 있겠죠. 이제 요 사이사이 하고 요 맨 위에 거, 맨 밑에 거만 까만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. 칠하고 나서 삐져나온 것들은 에나멜 신너를 묻혀서 닦아주면 되겠죠. 이 안쪽 옆면, 스프링 옆면까지 막 꼼꼼하게 닦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위에 면만 이렇게 닦아줘도 그런 느낌이 충분히 나거든요. 자, 이제 휠 워싱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전체로 에나멜 블랙으로 덮어줍니다. 에어브러시로. 에나멜 같은 경우는 1대1에서 1대1.5 정도 희석해서 뿌리면 되거든요. 적당한 농도로 맞춰가지고 에어브러시로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요 테두리하고 요 살대 요 부분 있죠. 11자 부분들 요 부분들만 에나멜 신너를 묻혀서 닦아내 주는 겁니다. 그럼 다시 밑에 은색이 나오겠죠. 그 나머지는 검정색입니다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. 지금. 닦아내고 싶은 부위를 닦아내면 됩니다. 이거를 이제 워싱 작업이라고 부릅니다. 워싱, 닦아낸다 이런 느낌으로. 너무 힘줘서 꽉 누르면 안 됩니다. 이거 살살살 하면 잘 닦이거든요. 휠 가운데 들어가는 데칼이
습식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옵션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. 애칭으로 들어 있거든요. 요 4개를 넣으면 되겠죠. 자, 하체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. 이 오토 하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신경 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. 매뉴얼대로 그 색 나와 있는 그 색감대로 그대로 칠해주면 되거든요. 하체 같은 경우는 그러고 이 실차 사진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죠. 나와 있는 곳이 잘 없어가지고. 그래서 적당히 그냥 매뉴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고 우리가 그 차 수리할 때 한 번씩 리프트 띄우면 궁금해서 이렇게 밑에 한 번씩 보죠. 그때 봤던 그 차 느낌, 뭐 그런 느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어차피 이 바닥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조금 아깝죠. 세워놓으면 뭐 밑바닥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. 디스플레이 하면서도. 적당히 뭐 너무 또 생략하면 그렇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휠이 이게 지금 몇 인치 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작은 감이 있네요.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게 18인치인가? 19인치 같은데 18인치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약간 더 꽉 차면 휠은 꽉 찰수록 이쁩니다. 사실 그 슈퍼카들 보면 꽉 차 있죠 거의. 그리고 차쟁이들 보면 차 사서 맨 먼저 하는 게 휠 인치업이죠, 그죠? 자, 이제 하체 작업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실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실내 작업을 하기 전에 바디가 건조가 다 됐거든요. 컴파운딩 작업, 광택 작업 내는 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포질하고 컴파운드로 문질러서 오렌지빛 없애고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. 그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